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고영 교수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야. 네. 근데 진짜 용산에서 제가 차차 타고 광주에 왔습니다. 네. 예. 다른 것보다도 우리 지금 나라에 취재와 해설이 동시에 가능한 네. 정말 몇 안 되는 훌륭한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진심이에요. 왜냐면 네. 최근 전체적인 지금 이 뉴스가 오랫동안 이 사실을 취재해서 전달한 사람들이 사실의 이름으로 왜곡을 많이 시켜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을 전달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설에 대한 폭발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설 전문에 지금 네. 그 뉴스 유튜버들이 지금 크게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 보도, 취재, 그다음에 해설을 같이 하시는 장윤선 기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와. 네, 제가 또 여기 광주에 네. 오니까 박고영 교수님한테 칭찬을 다 듣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사실 매년 광주에 올 때마다 네. 저희는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광주를 다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는 망월동 초입부터 경찰이 막았잖아요. 그렇죠. 최루탄 막 쏘고. 그때는 잡혀갔어요? 그때는 못 갔어요. 아, 잡혀갔어요? 그렇죠. 네. 몇 학번이세요? 8구요. 제가 87년도에 네. 잡혀서 네. 장성으로 잡혀가요. 장성. 장성경찰서에. 와. 잡혀가서 그날 밤에 네. 약간 세미 고문을 받으면서 오. 12번 조서를 써요. 세상. 한밤에? 한 밤에. 계속 12번을 계속 불러내. 아. 그러니까 요 주임을 몇 사람만 불러내는 건데 네, 이렇게 네. 해요. 네. 여기서 앞 사람은 네. 계속 질문을 해. 쓰라고 그래요. 네. 옆 사람은 네. 꼭 형이 말하듯이 말을 해요. 그래서 네. 계속 이렇게 싸대기를 만져요. 이렇게. 이런 막 칭찬 비슷하게. 네, 네. 뒤에서는 계속 귀싸대기를 때려요. 뒤에서 어. 어쩌라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 좀 어리잖아 아직. 네, 그쵸. 그러니까 1학년. 얼을 빼는 거죠. 얼을 뺀다. 그래서 그 작은 고문에도 뭐든지 좀 뭘 원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고 싶어. 뭐든지 빨리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 그런데 빨리 좀. 특징이 뭐냐면 네. 이 조서를 쓰잖아 일단. 네. 한 30분, 20분 다시 불러요. 네. 다시 쓰라고 그래. 예. 그 다음에 왜 틀리냐고 그래 아까 그래서. 조사가 왜 틀리냐. 왜? 아까랑 달라. 그렇게 망월동이라는 곳을 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런데 이제는 국립묘역이 됐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45년입니다. 네, 45년이어서 제가 오늘 보니까 5.18 이주 여성들도 왔더라고요. 이주 여성들도 이제 5.18 정신 그렇죠. 이어받아서 그렇죠. 예, 사회대개혁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광주는 저도 호남 사람이 이게 아니야. 그건 뭐야 그게? 그 사람 미친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권력욕에 빠지면 사실은 이제 그 광주 사태라는 표현은 네. 전두환의 시선으로 5.18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 대부분의 광주시 여기 오늘 다녀오시면 네. 뭘 느낄 수 있냐면 민중이 뭔가를 느낄 수 있어요. 맞아요. 예. 예. 네. 하나 속에 있는 얼굴들이 나타나거든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광주에다 가로를 쳐요 항상. 학문적으로 쓸 때는. 네. 왜 가로를 치냐면 이건 광주만의 얘기 아니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네이밍을 이름을 붙이면 네. 5.17 국가 반란, 네. 내란, 핵책,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에 대한 네. 국민적 저항 운동인데 광주가 중심이 된 네. 전국적 국민 저항 운동이다. 이렇게 봐요. 네. 그래서 광주로만 확정 짓지 말고 가로를 친 상태에서 항상 보자. 네. 그래서 광주 예. 민중 항쟁. 예. 이게 원래 우리 광주 시민들의 일반적인 이름인데 예. 노태우 정부가 뭔가 민중 그러면 뭔가 좀 이름이 강하잖아요. 예. 강하잖아. 그러니까 좀 중성화 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바뀌었어요. 예. 저는 두 이름 다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네. 민중 항쟁도 좋은 이름이고 예. 민주화 운동도 좋은 이름이다. 그 민주화 운동은 사실은 광주가 끝나지 않았다는 걸 상징한다. 그렇죠. 노태우의 의도와 관계없이. 예. 네, 그런 네. 입장에서 네. 이 민주화 운동이 되었기 때문에 즉 80년 5월 18일부터 네. 27일까지 열흘간의 항쟁으로 끝나지 않고 그 항쟁이 운동으로 네.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에 네. 12.3 내란을 막는 동력이 되었다. 맞습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광주 시민들이 확실하게 이 민주주의를
지켰기 때문에 그 정신으로 우리가 12.3 내란 때 그냥 간 거예요. 그렇죠. 슬리퍼 신고 손을 덜덜 떨면서 야 이건 안 돼, 이건 아니잖아 해서 국회대로를 가득 메운 겁니다. 그렇죠. 네, 군인보다 시민이 먼저 도착한 거예요. 정치인보다 시민들이 먼저 도착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네, 정말 놀라운 일. 세계 역사 없습니다. 이런 나라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첫 번째는 네. 세계 역사에서 네. 국가가 음. 군인을 동원해서 내란을 허척하고 군사 네. 반란을 일으킨 사태에 대한 네. 국민적 저항운동을 할 때, 즉 국민이 더 이상 절차적 민주주의가 통하지 않는다 할 때 네. 광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네. 내가 절차대로 법이 정한 절차대로 말을 하는 것이 잘 안 먹힐 때 네. 우리는 그때 광장에 모여요. 그러면 민중은 광장에 네. 모인 민중은 이 자체가 지금 이 상태가 싫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괴하고 싶어요. 깨트리고 싶어요. 그렇죠. 법치주의를 예. 법치주의가 교란됐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법치주의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네. 법을 깨려고 해요. 예. 그런데 세계 역사에서 유일하게 법치주의를 지킨 민주투쟁, 이게 출발 예. 가장 아름다운 역사가 이 광주 5.18 민주항쟁이에요. 그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 진짜. 오로지 예. 우리 민족에게만 있어요. 물론 이 뿌리도 5.18에 처음 생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연으로 가보면 3.1 독립운동이 있고 그 이전으로 가면 동학. 누가 있을까? 동학이 있는 거예요. 예. 동학 때 3.1 독립 만세운동 때 네. 우리의 조상들이 예.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그때조차도 우리는 법을 지켰어요. 그래서 이 5.18은 왜 저들이 5.18을 이렇게 싫어하느냐 하면 네. 5.18은 너무 아름다운 투쟁이에요. 너무 비극적이지만 너무 아름다운 투쟁이에요. 5월 26일 날 밤에 5월 26일 여기서 바로 이 자리에서 네, 그 앞에 바로, 전입빌딩 앞에 네. 여기서 3시에 네. 5차 결집대회를 합니다. 마지막 결집대회를 할 때 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총을 내려놓고 이 항쟁의 의의를 먼 날까지 지키기 위해서 총을 내려놓고 물러설 것인가? 아니, 그렇게 되면 먼저 간 선배들이, 먼저 간 친구들이 개죽음이 되는데, 그래 남아서 우리도 같이 싸워서 이 항쟁의 의의를 지킬 것인가? 논쟁을 해요, 여기서. 네. 마지막 대시민 토론을 합니다. 그게 5월 26일 오후 3시에. 오후 3시에. 네. 예. 그리고 그 결과는 뭐냐? 두 가지를 다 택한 거예요. 그때도 집단지성으로 결정을 그렇죠. 한 거네요. 집단지성이 뭐냐? 예. 소수만 남자, 젊은이들은 가라. 예? 소수만 남고서 소수는 끝까지 투쟁한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나머지 광주 시민들은 이 항쟁 역사를 영원히 기억한다. 영원히 전달하자. 그게 그날 집단지성으로 이 군수사 앞에서 결정한 겁니다. 예. 그리고 그날 밤 전옥주 여성을 비롯한 몇몇 여성들이 광주시의 전체를 돌면서 연설을 합니다. 네. 계엄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동기들이 시민군이 몇 사람이 지금 저를 지키고 있습니다. 영원히 이분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광주 시민들은 솜니부를 듣고 네. 그 방송을 듣게 돼요. 그 방송을 들을 때 그 부끄러움, 함께하지 못한 미안함, 그러면서도 그것이 그 80년 5월 이후로 지속적으로 광주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왜 아름다웠냐? 네. 한 번도 여기 뭐 약탈이 없었어요. 약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 마지막 순간에 여기 들어간 친구들이 총탄 3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최후의 방어를 하라는 거예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 총탄 3발을 받고 그때 이제 몇몇 시민군들이 모여요. 우리가 죽으면 누가 우리 염을 해줄까? 그때 당시 우리 요즘 사람들 염이란 말 잘 모르는데 그쵸. 그때는 죽으면 염을 해주잖아요. 염을 해줬죠. 염을 해줘야 시체가 보존이 되거든요. 그쵸. 예. 근데 우리 죽으면 네. 다 썩어버릴 때 누가 염을 해줄까? 그래서 놀랍지만 밖에 나가서 흰 팬티를 사다가 사오고 목욕을 해요. 대충. 다. 목욕. 우리 스스로 염을 한 거예요. 그리고 팬티를 갈아입고 그리고 여기서 죽은 겁니다. 최근에 발견된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 문재학 군이라든가 그의 친구 같이 마지막 사진도 나왔어요. 지금. 그게 그러니까 가장 비극적인데 가장 아름다워요. 인류 역사에 그 어디에도 없는 항쟁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80년 이후에도
아마 네. 해적학이시니까 네. 알겠지만 우리가 언제나 어느 지역이나 5월을 얘기하고 그렇죠. 예. 5월의 희생을 기초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만들자고 네. 투쟁에 온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나라가 사실 얼마나 많이 좋아졌습니까? 네, 맞습니다. 얼마나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네. 뭐 유학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음. 막 독일 유학 갔을 때 그 부러움이 한국에 다 실현됐어요. 지금. 예. 지금 정말 우리 사회가 외국에 어디를 나가봐도 아름다운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예. 되어가고 있거든요. 물론 옛날에 네. 저는 이제 90년 1월 달에 처음으로 독일을 갔는데 네, 네. 그때 가면 이걸 물어보잖아요. 너 일본 사람이지? 아닌데? 그래? 너 중국 사람이지? 아닌데? 네. 코리아에서 왔어. 그렇지. 남이야 북이야. 맞아요. 이젠 독일에서 그렇죠. 뭐 한국말 배우잖아요. 그럼 한국 사람이에요. 예, 예. 당연히 그리고 그렇죠. 뭐 BTS, 예, 그렇죠. 뭐 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이 됐어요. 네, 독일 가면 예전에는 독일 하면 두 가지를 아는데 보통 일반 시민들은 차범근. 네, 차범근. 차범근. 네, 알고 네, 두 번째는 네. 5.18 모르고요. 네. 광주 마사크라고 해요. 광주 마사커. 마사커. 그게 뭐예요? 마사커? 광주 학살이라고 했어요. 마사크란 말이 네, 학살이란 말이에요. 학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독일, 프랑스가 가장 진실을 많이 알렸거든요. 방송에. 네. 그러니까 그쵸. 사람들이 죽은 모습을 예. 그날 전 세계에서 예. 진실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은 독일 사람이에요. 우리도 아니고. 광주 시민을 제외한 예. 서울 사람이 아니고 예. 광주 시민 현장에 있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중에서 예. 광주의 진실을 가장 먼저 접근한 사람은 독일 시민이에요. 그 힌츠베터 때문에 가능했던 그렇죠. 일인가요? 인치 배터리 비롯한 예. 그 당시에 기자들이 많이,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사진들이 많아요. 예, 외신 많은데, 기자들. 외신들이 많은데 예. 그러니까 프랑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독일이 좀 앞서 있다 보니까 프랑스 기자들이 찍은 것도 취재한 것도 독일에서도 많이 반영이 돼요. 독일이 굉장히 예민했거든요. 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이 독일 마사크라고 광형을 했어요. 광주 마사크. 광주 마사커. 광주 학살이라고 해요. 학살. 예, 그 당시에는. 예. 그러니까 그들의 눈으로 보기엔 그냥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국민을. 학살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광주 학살이라고 뭔가 나중에는 이제 5월 운동 항쟁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독일 시민들한테는 광주 마사크, 광주 학살 네. 그리고 그 광주의 진실을 가장 먼저 본 독일의 지성인들이 어허. 시민의식 있는 사람들이 내가 만나면 예. 저는 지식인들 예, 만났을 예, 가지고 예, 예. 딱 그 얘기했대요. 예. 광주 마사크. 내가 광주에서 왔다고. 광주에서 왔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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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참, 그 45년이 지났고, 네. 그런데 우리는 또 지난해 계엄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윤석열이라는 내란 수괴가, 내란 우두머리가, 네. 다시 한번 서울을 광주로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그렇죠. 예. 여기 일단 하나, 이 사진. 예, 예. 사진 잘 보시면 예. 이게 이제 가장 유명한 사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음. 국민대성회가 네. 5차례 열려요. 5월 23일부터 네. 26일까지 5차례 열리는데 첫 번째 집회에서부터 쭉 이렇게 가운데 뭐가 있어요? 가운데 태극기. 네. 광주 시민들은 항상 태극기를 앞세웠어요. 그때 학살당한, 네. 다시 말해 죽임을 당한 시민들도 전부 태극기로 감쌌어요. 맞아요, 밤에. 맞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한강 작가가 소년이 온다에서 그런 질문을 로샥대요. 왜 국가가 국가로부터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태극기를 감싸고 왜 애국가를 부르는가? 여기서 명확하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면 네. 5.17 내란은 대한민국 대법원에 의해서 군사 반란 그리고 내란이라고 확정됐어요. 네. 그러니까 당시 계엄군은 국민이 아니고 반란군인 거예요. 네. 그때 이 광주 시민들은 그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어요. 군인이 반란군이고 우리가 시민군이 진짜 군인이다. 진짜 군인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태극기를 우리가 항상 봤다. 이걸 네.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때문에 이번 12.3 내란에서도 군인들이 너희들이 지금 반란일 수 있다. 이걸 시민들이 계속 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의식이 된 거예요. 군인이라 하더라도 군복을 입고 있어도 잘못된 내란에 가입하면 내란군인 거예요. 그렇죠. 이걸 내란군. 이렇게 생각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우리는 지금 쉽게 생각하지만 네. 이게 5.18에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굳건히 지켰기 때문에 네. 우리도 모르게 그런 판단을 하고 군인들 앞에 시민들 가서 너희들 내란군이 된다, 내란군이 되면 안 된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독립군의 역사부터 그렇죠. 독립군, 시민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란과 구별되는 네. 그 다음에 일제와 구별되는 이 면면이 이어지는 우리 역사. 출발은 네. 우리 주권, 대한민국 주권의 첫 출발은 농민군이에요. 농민군.
동학농민군. 안내. 동학농민군이 첫 번째 네. 우리가 주권자라고 말한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독립군. 만세를 부른 우리 네, 시민들. 네. 그 다음에 네. 시민군. 시민군. 네. 네. 이런 역사를 지켜가기 때문에 네. 세계 역사에 군인의 역사가 있거든요. 네. 군인의 역사가 대개는 군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국군이 된 게 아니고 이렇게 쭉 밟아와요. 예. 세계 어디나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에 비정규적인 어떤 그 저항의 군인들이 네. 점점점 국군이 되어오는 나라. 이게 정상 좋은 나라거든요. 네. 우리도 사실 뿌리 쪽으로 들어가면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번에 비상계엄이 네. 비상계엄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놀라기도 하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안 되겠다 하는데 대체로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시민들을 만나보면 이거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우리가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어쩌면 2025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 내란의 사태를 당하고 있는 건데 이거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발본색원해서 싹 정리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된다. 네. 이런 결기가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내란 특별법. 재판부도 특별재판부가 열렸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의 조의대 대법원으로는 우리가 법치주의를 지킬 수 없다는 게 명확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우선은 저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는 반대예요. 네.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건 방치하고 현재의 법 체제 안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끝까지 완전히 추적해야 돼요. 지금 네. 이들이 한 사람도 제대로 잡힌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니, 예. 내란의 주범이 지금 뻔뻔히 돌아다니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들의 지금 핵심 주동 예. 동조자들이 이 조금 성공했으면 네. 전두환, 노태우, 예. 정호영, 예. 박준병 등은 예. 내란 목적 살인죄로 처벌받은 거예요. 맞아요. 예. 내란 목적 살인죄. 살인죄. 예. 저들도 사실은 내란 목적 살인을 의도했는데 실패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 군사반란까지 외환 군사반란 문제까지 나중에 해야 돼요. 군사반란은 총살이에요 원래. 예. 맞습니다. 군사반란은 총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타협이 없어야 된다 이 문제는. 네. 그러니까 헌정 질서를 지키는 문제에서는 비타협적으로. 윤석열이 그냥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뭐 탈당하면서 뭐 별소리를 다 했어요. 뭐 자유요, 민주요, 뭐 핵심은 김문수 선거 도와라. 나는 탈당하겠다. 이제 이런 건데 이 윤석열을 어떻게 우리 역사가 정리를 해야 됩니까? 뭐 재구속해야 된다 이런 말은 있습니다만. 당연히 예. 재구속하는 것은 당연한 예, 거고. 예. 왜 그러냐면요. 네. 사실은 전략적으로 보면 네. 그냥 전략적으로 보면 선거에 돌아다니는 게 우리가 도움이 되죠. 민주세력이면. 그렇지만 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네. 윤석열이 살아있고 윤석열이 지금 극우 파시즘 세력들을 결집하는 어떤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대선이 끝나고 나면 온 국민이 네. 에너지가 한쪽으로 모아야 되거든요. 새로운 네. 대한민국을 향한 네. 에너지가 집결돼야 되는데 네. 윤석열 하나의 가치는 대한민국에 네. 수천만 분의 1도 안 되는 존재들이 대한민국 정치적 에너지를 10분의 1을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쏟아야 될 에너지를 네. 10분의 1 정도를 아무 가치도 없는 대한민국을 파괴한 세력 때문에 대한민국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 에너지는 어느 부분이 손상되면 다른 부분은 회복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저는 빠른 시간 내에 구속해야 된다. 국가를 위해서는. 네. 그리고 단죄해야 된다. 엄격하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윤석열뿐만 아니라 윤석열과 단 하나의 점이라도 연결되는 다 찾아내야 돼요. 네. 점점 연결돼. 지금은 점으로 있는데 네. 특별수사본부가 생기면 이 점을 선으로 연결시킵니다. 네, 네. 다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아주 비극적인 건 뭐냐? 그날 밤 전국에 네. 비상계엄이 일어나자마자 계엄사령부, 지역사령부가 다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국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단 한 군데만 여기 광주는 31사단이 네. 주무 부대인데 네. 31사단에서 헌법이 합치하냐를 갖다가 의뢰를 해요, 그 밤에. 네. 이게 헌법 불합치하다. 그래서 유일하게 광주만. 지역사무소를 거부합니다. 야.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어떤 건가요? 당시 여기 1980년 5.18 때 여기에 3개의 공수부대가 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강원도 화천에서 네. 화천 이번에 그 종이 네. 관 많이 네. 사는 데 있잖아요. 영연백? 오음리. 예, 오음리, 영연백. 오음리, 예. 옆에 8호. 예. 거기에 있던 부대입니다. 원래 12공수가. 예. 제가 거기서 군생활에서 알거든요. 아, 예, 예. 그 8호를 맨날 갔기 때문에 11공수. 예, 압니다. 예.
그런데 거기 11공수가 당시에 여기로 와서 네. 아직 안 떠나고 있어요. 안 떠나고 있었어요. 네. 네. 바로 광주 옆에 담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네. 네, 특별 네. 자, 공수부대가 네. 후방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와 있는 사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광주만 그렇게. 그렇죠. 지금 만약에 이번에 계엄이 성공했다. 그리고 광주에서만 지역사회에서 거부했다. 네. 그러면 11공수가 당연히 돌았겠죠. 끔찍한 일이니까 아닙니까? 광주를 2번 죽이려고 했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역사가 무서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저는 여기 11공수에 있는 친구들 제가 많이 아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네. 제가 같이 테니스를 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네네네. 자기들이 왜 있는지도 몰라요. 어, 모르죠, 당연히. 네? 그런 정말 너무나 위험한 순간.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나라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 같이 성장한 나라가 없어요. 맞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주목받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을 하루아침에 1980년 이전으로 돌리려고 한 자가 누구냐? 윤석열이. 윤석열. 예.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자는 12.3 내란이 일어나기 전부터 제가 방송에 있을 때마다 전두환, 박정희를 합쳐놓은 것보다 잔인한 인간입니다. 아, 왜? 이자가 가장 무서운 것은 감각적으로 남의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네. 남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반응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서운 존재다. 끔찍한 거예요. 근데 네. 네, 우리 지금 박민석 기자님도 같이서 지금 하천 오음리에 계시, 지금. 교수님이 연평도로 가셨나요? 진짜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끔찍한 겁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도 공감하시겠지만 저는 이 내란이 아직 안 끝났다고 끝났죠. 생각을 하고요. 오늘 탈당을 하니까 한동훈이 다음 주부터는 활동을 재개하겠다라는 열심히 하길 거예요. 바랍니다. 예, 예. 세게 할 것 같아요. 대세에 지장이 있겠습니까? 응? 대세. 택도 없어요. 택도 없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광주에서 예, 만났을 때 예, 예, 제가 예. 그때 이낙연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왜냐면 그때 그랬잖아요. 나와도 네. 20%못 넣는다. 맞아요. 나와서 이번에 사장돼야 돼요. 맞아요. 교수님 말씀 딱 맞았어요. 예, 진짜. 안 되면 나중에 예. 다음 대선 때 심각하다. 심각하다. 맞아요. 예. 사실은 네. 모든 대선은 네. 자기 진영이 얼마나 간절하냐예요. 그러니까 이낙연이 나와서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그럴 힘이 갖겠습니다. 예. 근데 지난번 총선에서 확인을 시켜줘서 다시 한번 내가 박수 비춰드립니다. 정말. 아유. 아, 이거 바보들을. 그래서 네. 이낙연 네. 전 대표는 네. 완전히 이제 정치적으로 예. 하락됐기 때문에 예, 예. 우리 진영, 즉 범민주 진보 진영의 단일 대오예요. 네, 단일 대우. 예. 예. 저들은 단일 대오 흉내를 내지만 예. 그건 이익 계산이에요. 이익연합. 이익연합. 예, 예. 우리는 하나의 민주연합이에요. 민주연합이다. 저쪽은 이익연합. 예. 누가 이겼습니까? 민주연합이 이기죠. 민주연합. 예. 무조건 이깁니다. 예. 무조건 이기는데 예. 이기는데 우리가 이때 음. 좀 아쉬운 게 네. 선거 기간이 짧다 보니까 지금 이 민중들이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대한민국을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나는 그래서 예. 이재명 후보께서 경청 투어도 하시고 네. 지금 큰 집회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이 민중들의 시민들의 현장에서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물론 정리되어 있지 않죠. 네. 정리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방금 여기 돌아다니다 보면 네. 광주 시민이 뭘 원하는가 네. 찍는 거 있잖아요. 네. 내 생각하고 달라요. 그래요? 뭘 원합니까, 광주 시민? 광주 의외로 네. 공공의료원을 굉장히 많아요. 그러게. 아까 깜짝 저희 놀랐다 인터뷰했어요. 놀랐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지식인들이나 이런 사람 갖고 있는 한계거든요. 아까 이제 제가 아침에 양분할머님하고 했는데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양문화무는 더군다나 아무것도 모르죠. 공공의료 필요합니다. 이렇게. 양문화무 이런 분들은 검찰 출신이라 지금. 예. 아니, 지역에 뭐 하시겠다고 그러시긴 아무튼 하셨어요. 그러나 예, 예. 저는 이제 우리가 이 민주 진영이 이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때는 일단은 저는 지금 정치와 정치 내부에서 법조인들이 좀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치 심각한 내부에서. 문제예요. 지금 예. 민주당이 제일 많습니다, 예, 법조인. 왜냐하면 그게 방어하다 보니까. 예, 예, 그렇죠. 법률 방어를 하다 보니까. 법률방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 된 예,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법률인들 중에서 이 민주주의 훈련 안 된 분들은 다음에 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저는 네. 다음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고 보고 네. 이기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뭘까요? 저는
내란 과정에서 최대로 피해본 사람들, 그들을 빨리 원상 회복시키는 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건 경제 문제거든요. 경제. 그러니까 특히 자영업자, 네. 장난. 심각하고 예. 자영업자나 네. 또는 좀 더 민중적인 일을 하는 분들이 가장 피해를 보거든요. 예, 이런 사태가 맞습니다. 벌어지면 예. 그분들을 빨리 정상으로 회복할 수 예. 있도록 저는 엄청난 자본을 투자해서 지금 인구의 1000만이 한 달에 100만 네. 원으로 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게 너무 그분들- 끔찍. 어떻게 100만 원을 한 달에 그러니까 살겠습니까? 그분들 빨리 회복시켜서 예. 빨리 회복시켜서 저는 민생회복 지원금부터 빨리 줬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그게 가장 필요해요. 골목 상권. 예, 그게 빨리 활성화. 필요하고 예. 그걸 나라가 휘청일 정도로 전 줬으면 좋겠어요. 나라가 휘청일 정도로 줬으면 좋겠다. 줘라. 예.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첫 번째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는 저는 이 내란을 막아준 힘이 누구한테 있었을까? 제가 이번 내란 과정에서 가장 많이 깨달은 것은 우리가 촛불혁명 뒤에 네. 광장을 떠난 뒤에 광장은 비어 있었던 게 아니다. 음. 비어 있었던 게 아니고 여전히 광장에서밖에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광장을 듬성듬성 지키고 있었어요. 아, 그걸 깨달았고 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란 이 수습하는 과정에서 예. 젊은 청년들과 함께 딱 폭발한 거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저는 촛불혁명 이후에 우리가 실패한 것은 뭐냐, 정권 재창출을 못한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촛불혁명의 주역들에게 네. 마이크를 뺏어버렸어요. 아. 저는 그래서 이번 내란이 성공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그들에게 마이크를 돌려줘야 된다. 어떻게? 어떻게? 저는 최소한 네. 기초, 그러니까 광역단위 의회는 아니더라도 네. 구군 단위의 예, 기초 단위. 기초의회를 예. 기초의회 3분의 1을 민주당은 예. 범진보 진영은 3분의 1을 예. 주체혁명의 주체들에게 공천권을 주자. 공천을 주자. 2030 네. 청년들에게 공천권을 주자. 예. 이들이 예. 기초의원들에게 네. 3분의 그렇죠. 1은 무조건. 예. 이런 식의 과감한 네. 정치 계획이 우선 돼야 된다. 민주당이 지금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이념적 대중정당의 틀을 갖게 된 게 우리 역사에서. 네. 그러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념적 대중정당 할 때 가려고 했는데 노무현 정부 때 잠깐 네. 미국발 원내정당 제도를 받아들이면 착각한 거예요. 근데 네. 되게 진보인 줄 네. 알고. 네. 네. 우리 체제가 다른 미국. 네. 그러다가 지금 다시 원내 돌아와서 중심 정당으로 원내 중심 소위. 갔다가 네, 갔다가. 그래서 뭐 원내대표 만들어주고 네, 있는 거 네,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게 미국적이거든요. 미국은 네. 기본적으로 대중정당이 아니에요. 이미 대중정당이 아니에요. 거기는 지구당 용대가 많잖아요. 그쵸. 큰 예, 나라고. 예, 그러니까 예. 미국형을 진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다음에 예. 참여정부가. 예. 참여정부를 이끌던 분들이. 요즘 사람들이. 흔한 말대로 지금 약간 주도권 상실한 분들이. 가끔 어머스를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지금은 민주당이 처음으로 대중적 이념정당을 이 나라에서 처음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정치되면 망합니다. 지금 가장 잘 되었을 출발점에서 권력 순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상층부부터가 아니라 기초, 바닥. 기초부터. 예, 그래서 이번 내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 내란을 수습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정치적 권리를, 네. 권한을 이양해야 된다. 이양해야 된다. 네. 아니,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게 정치 교체가 필요한데 어떤 에너지로 할 거냐. 네. 근데 이제 국회에도 젊은 정치인들이 있지만 그걸로는 안 되고 지역으로부터 변화 그렇죠. 발전이 좀 필요하고 그렇죠. 그렇게 훈련된 분들이 기초에서 광역으로, 그렇죠. 광역에서 그렇죠. 네, 뭐 이렇게 올라오면서 정치 역량을 키워서 국회로 와서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다수를 대표해야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지금은 전부 법률가 집단만 그렇죠. 돼버린 네. 거예요. 법률도 하고 엘리트. 법률 엘리트. 그러니까 어떤 엘리트냐?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말들 하면 전문적으로 말하면 이걸 주리스토크라시. 네. 즉 어느 순간 데모, 즉 민중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네. 법률 전문가가 나라를 통치하는 것. 네. 그게 전 세계적 경향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세상이 너무 복잡해지다 보니까 네. 법률도 너무 복잡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법률가들의 이 절차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국회가 법률 전문가들이 채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네. 있는데 우리는 너무 심해요, 지금. 그렇죠. 심한 것은 사실은 정치를 사법화시키다 보니까 예. 사법에서 우리가 맞습니다. 수혜를 받은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정치의 상상력이 없어요, 우리가. 예, 맞아요. 냉정하게 말하면 네. 변호사는 내가 좀 예외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판 검사들은 정치적 상상력이 없어요. 그냥 공무원들이. 그냥 막는 거예요, 지금. 네. 사실 말하면 저들이 네. 법으로 우리를 찌르니까, 이재명을 찌르니까, 조국을 찌르니까, 네. 막을 때는 필요하지만, 네.
이 전선이 끝나면 물러났으면 좋겠다, 스스로. 저는 싫어하겠지만. 네, 다양한 직업군으로 이런 말을 해야 채우자. 됩니다. 해야 된다. 해야 예, 됩니다. 해야 개혁을 되고, 위해서. 예. 개혁 이후에 예. 해야 되고, 예. 그래서 민주당이 다양성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더 바라는 것은 어차피 민주당이 중도 정당으로 가면 네. 좀 그 왼쪽 날개가 좀 건강해지죠. 그렇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혁명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프레임을 나는 이재명이 던졌다고 봐요. 맞아요. 예. 그러면 문제는 뭐냐? 네. 왼쪽 날개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해질지.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게 예. 지금 청년 정치하면서 왜곡시킨 사람들 많잖아요. 많죠. 이준석부터. 예. 아, 또 많이 오늘 고발한다 청년이지. 그래가지고 제가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요? 나쁘다. 진짜 어떻게 나빠요. 언론인을 고발합니까? 네. 진짜. 그런. 야, 진짜 그런 것은 저는 우리나라 정치에 진짜 지금 너무 가장 위험한 인물은 그분이라고 보는데. 검찰권을 가지고 입틀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제 좀 주도 면밀하게 그분부터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자, 우리 교수님. 장윤석 기자님 너무 고생하시는데 네. 도움이 안 돼서 되게 미안하네요. 아니에요. 네. 예, 교수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네. 제가 제 친구 김어준 그다음에 박시영 네. 그 친구 관계고 네, 최국 씨하고 좀 네, 무슨 네. 그 외에는 잘 안 나가거든요. 네. 근데 나는 강윤선 기자님이 정말 대한민국 귀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진심이에요. 이게 왜냐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없어요. 이런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취재력으로 베테랑 오브 베테랑이고 해설도 베테랑 오브 베테랑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많은 여러분들이 지금 재판에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저는 왠지 모르게 불안한 한 구석이 있습니다. 네, 뭐가 그러니까 있습니까? 이대로 끝날 리가 없다. 그렇죠. 윤석열이 이대로 물러날 리가 없다. 없죠. 그렇다면 마지막에 또 무엇을 하지 않을까? 반드시 있죠. 뭘까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계산해 봤는데 네. 지금 유일하게 남아 있는 딱 두 가지는 물리적인 것 하고 네. 그다음에 선거날 교란을 시키는 거거든요. 선거날 교란. 선거날. 예. 그러니까 선거날 네. 투표일에. 투표일에 네. 어디서 꼭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가 아니더라. 네. 어디선가 심각한 폭력 행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소부지법 사태에 준하는 네. 그런 것들이 저는 지금 준비되고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모든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나름대로 촘촘하게 준비하면 된다. 근데 혹시 교수님 무슨 제보 받으셨습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예, 건 아닌데 예. 저는 한 번 제가 예전에 우리 5.18 네. 이 12.3 내란이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제가 뭐냐면 예. 5.18 관련된 사법 판결문을 전부 하나씩 읽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12.3 내란이 막 국회 조명하고 새벽에 제가 대구에서 이제 인터넷 찾아서 계속 읽어봤어요. 예. 그래서 제일 먼저 내가 서울에 가서 매우시에 가서 일만 하거든요. 왜 저들이 선거사무소 갔는가? 선관위 갔는가? 예, 예. 그게 지난번 5.18에 대한 대부분 판결문으로 나와 있어요. 대부분 판결문을 보면 소수 의견을 보는 자들이 있거든요. 이들 죄를 좀 안 진다. 예. 그 소수 의견을 그 의식을 그대로 윤석열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상을 보면 논리적으로 딱 보이기 시작해요. 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래서 저들은 헌정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헌정 교체하려면 지금 그래서 자기들이 체제 전쟁 이런 그렇죠. 말을 하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5.18에 대한 대부분 판결문에서 네. 이 사람들 단죄하면 안 된다고 냈던 소수 의견들의 논리가 딱 있어요. 그 논리를 읽어보니까 윤석열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서 그런 네. 얘기 선관위 예, 하고 예, 제일 예. 먼저 한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어디서 나왔을까? 단독. 네, 어디서 나왔을까? 네. 철학자는 우리는 기자가 아니잖아요. 예.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판단하는데 네. 지금 윤석열과 이 사람들 진보 보수 문제가 아니고요. 네. 다른 말로 하면 좀 얌전하게 말하면 권위주의거든요. 그냥 내가 아버지란 이유만으로 갖는 권위. 네. 내가 아버지란 이유만으로 갖는 권위, 내가 남자란 이유만으로 갖는 권위, 가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갖는 권위들이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무너지는 것을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겠지. 네. 네? 그게 이제 권위주의를 지향하는 정치 세력들이에요.
그게 우파거든요. 네. 그게 극우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 예. 윤석열, 지기현, 조이대는 뭐냐면요. 네. 법, 행정에 음. 제도가 주는 권위가 있어요. 어. 이게 막스 베버가 말하는 진짜 새로운 시대의 권위예요. 예. 그러면 행정고시나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행정관료로 네. 20년 이상 근무하거나 음. 검찰이나 법관으로 20년 네. 이상 근무하면 예. 그 제도가 곧 나예요. 일체화. 예. 예. 그리고 이것이 위협받는 것은 곧 국가가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이 세력들이 네. 지금 하나로 뭉쳐 있어요. 보이지 않게. 그게 일종의 카르텔. 그렇죠. 예. 집단. 그러니까 이건 무의식적 네. 연대예요. 무의식적 연대. 예. 이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안 된다는 거기에 조선일보도 일조하겠네요. 저는 그래서 네. 김앤장, 김앤장, 조선일보, 조선일보. 그 다음에 행정권력, 예. 사법권력. 사법권력. 이들이 이들끼리는 무의식적으로 연대돼 있다. 말하지 않아도 말하지 서로 안 아는 돼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예. 예를 들자면 작은 거 하나만 연결시켜도 바로바로 폭발하게 돼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맞습니다. 지금 이 권위주의의 마지막 예. 기이한 형태로 나타난 게 예. 새로운 형태의 예. 젊은 파시즘이에요. 그렇죠. 예. 이것들을 결합시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어디서 폭발할지 모른다. 끊임없이 윤석열이 극우를 선동하는데 거기 핵심 주체가 청년이죠. 청년이라고 말해요. 예. 그건 왜 그러냐면 예. 그들을 조직할 힘은 없어요. 자기들이. 교회를 통해서 좀 하고 있지만 근데 뭘 알고 있냐 그들이. 예. 이들이 지금 가장 큰 바닥 정서는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예. 예, 제가 전문적으로 이 분야 연구하기 때문에 예, 예. 제가 이 전문 예. 연구 분야예요. 외로움으로 예. 홀로 있어요. 홀로. 점처럼. 예.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혼자 행동할 수 있다. 혼자. 외로운 늑대 뭐 이런 네. 거예요? 예. 혼자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걸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그 집단들이 예. 계속 그 얘기 하는 것은 일어나. 가만히 있지 마. 아이고. 집에 있지 마. 일어나. 생각을 해봐. 생각을 해봐. 다 죽어. 이렇게 지금 칼로 바늘로 찌르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태극기 집회 왜 나가십니까? 라고 하면 집에서는 부인한테 박대 당하는데 태극기 집회 나가면 장군님 오셨습니까? 그렇죠. 상무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죠. 네. 내가 가치가 그래서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태극기 집회 가고 극우 유튜버에 막 몇백만 그렇죠. 원씩 투척하고 이렇게 한다. 그건 너무나 전형적인 존재에 거예요. 대한 증명. 네, 너무나 전형적인 건데 문제는 젊은 청년들이 컴퓨터 앞에서 그걸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네. 빨리 이걸 단죄해야, 그러니까 윤석열을 단죄하고 이걸 단죄해야 네. 그들이 기이하게 인생 망치는 일이 안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얼마 전에 어떤 한 청년이 DC 갤러리 이런 거 폐지해야 되는 그 캠페인을 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하기 전에 네. 시민들이 그런 운동을 막 해야 돼. 예.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게 이 길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알아야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이 길이 아니구나. 예. 이거 알아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친구들은 지금 그거 윤석열이 지금 그 이하 몇몇 사람들이 네. 계속 그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대혼란에 빠지기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자기들의 네. 어떤 기회가 네, 오니까. 기회가 오고 예. 자기들 행동이 정당화되고. 정당화되고.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어디선가 큰 일이 벌어지기 바라는 거고 그 일을 누군가 불을 지르기 바라는 거 한마디로 말하자요. 큰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예. 긴장해야 되겠네요. 긴장해야 되고 예. 이런 행사에서는 이제 이들이 못 나와요. 이런 네, 데. 왜냐면 예. 싹 와서 보면 무섭거든요. 이 시민들이. 네, 근데 어디선가 예. 이상하게 예. 선거 날 전후로 선거 사무소 네. 특히 저는 제일 걱정하는 것은 예. 사실 유일하게 제가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걱정하는 것은 사전 선거 끝나고 예. 그 관리 과정 있잖아요. 사전 선거 관리 과정에서 관리하는 데를 부정 폭파시키는 선거도 주장 폭파시키는 거죠. 폭발을 시켜요? 네. 예를 들면 불을 내린다든가. 예. 예를 방화. 들면, 네. 와. 그것이 제가 실질적으로 걱정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의 사무소만 불타도 네, 그렇죠. 난리 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거기 투표용지 그렇지. 문제가 있다. 하나 이거 가지고. 이번 선거 안 된다. 네. 선거 다시 재선거 해라. 뭐 이렇게 그러면 요구할 수 있겠죠. 우파들이 뭉칠 수 있어요. 계기가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선거 운동을 자기들은 적게 하고 어디선가 그 사전선거 운동이 불법적이라고 막 선전하면서 어디선가 큰 일이 벌어져. 그러고 나면
그걸 가지고 범우파들이 뭉쳐라. 네. 본선거에서 우리 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 머릿속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죠. 논리적으로 아니, 보면 제가? 근데 실제로 그 개연성이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해야죠.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래서 그 사전선거 한 투표함 보관소 네. 감시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그것도 많이 투표소 참여했으면 감시 좋겠어요. 많은 시민들이 시민운동 차원에서라도 네. 투표소 감시 운동을 네. 대대적으로 네. 했으면 좋겠다. 저는 왜 그러냐면 그게 마지막 위험 요소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것을 많이 한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네. 옛날에 저희가 진짜 그 투표함 지키기 운동 같은 저도 거 했어요. 해서 네. 공감대. 교수님 우리 야, 세대가 비슷해가지고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예를 들면 옛날에 그런 거 막 많이 옛날- 했었는데 옛날에 네. 공정선거 선거 감시단 맞아요. 이런 거 하고 공정선거 그랬는데 감시단. 공감단 활동 하고 맞아요. 그랬는데, 공감단. 네, 네. 그랬는데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 1980년 좀 하나 얘기해도 돼요? 그럼요. 1980년 네. 5.18 때 32사단장이 정우 사단장이에요. 이 사람이 발포 명령을 거부합니다. 거부를. 네, 그때도 다 위대한 군인이 있었어요. 이 진짜 경찰도 그러네. 있었고, 예. 경찰도 위대한 경찰, 있었죠. 다. 위대한 군인. 네. 예.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다 아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우리가. 예. 그랬는데 그분이 선거에 나왔어요. 여기 국회의원? 국회의원 선거에. 예. 북부에. 예. 그리고 그 상대자가 누구냐면 예. 지대섭이라고 하는 친구였는데 예. 그 친구가 우리가 당시에 부정선거론을 주로 주장했던 사람들은 우리 좌파거든요. 진보 진영에서 알죠? 알죠. 네. 초창기 그랬어요. 왜냐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민주화를 했는데 진단 말이야? 선거가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안 돼. 이거 틀림없이 예. 컴퓨터에 의한 조작일 것이다. 우리가 그 믿을 좀 저는 믿진 않았지만 예. 그런 말이 떠돌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때 그걸 주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기대섭이었어. 그 기대섭이 컴퓨터 전문가였거든. 아. 거기 딱 붙은 게 광주에서. 예. 그런데 밤에 예. 투표함 3개가 도로 위에 있다 하고 광주시에 소문이 난 거야. 광주 북구청 앞에 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예. 시민대표 10명이 들어와서 감시해라. 제가 그때 10명으로 들어갔습니다. 감시원으로. 그때 들어가서 이제 보고 예. 그때도 많은 걸 예. 깨달았는데 예. 자 지금 부정선거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이 사태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당위와 현실이 불일치가 커지면 예. 이거 메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메우는 예. 게 이제 예. 부정선거론이에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 권위주의 세력, 쉽게 말하면 반란 세력, 이 정신 상태가 이 메워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게 부정선거론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철저하게 막아야 됩니다. 네. 철저하게.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방송 들으시고 네.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네. 저 사전선거 그 감시단 그런 모임 시민단체가 있어요. 거기 참여해서 활동을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네. 참여해서 하셔야 보면 되겠다. 여기 이제 감시단을 저기 네. 지금 저 동사무소에 네. 지금 사전선거 하는 박스가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를 그 주변을 뚝 둘러싸고 네. 교대로 계속 거기서 놀고 있는 겁니다. 전국에 네. 240 몇 개에서 다 놀고 있는 네. 거예요.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많은 국민들이 아픔도 많았지만 그래도 이제 시민들이 연대해서 결국에는 이 나라의 주권자인 시민들이 머리띠 메고 나서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진전을 이루는 핵심 주체로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늘도 바로 그 현장이 그렇죠. 아닌가 그럼요. 싶습니다. 예. 아니 이건요 역사를 보면 네. 시민들의 에너지가 모아지면 모든 걸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요 미치도록 해버리거든요. 우리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에? 막 해버려.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네.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네. 그러니까 봉건 질서가 무너지고 네. 새로운 질서가 나올 때 전 네.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모두 양반하기로 약속한 유일한 민족이에요. 네? 우리나라에 천비는 없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 다 우리 양반하기자. 그래서 우리나라 성들도 다 양반성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네. 왕족이 반이에요. 네? 웬만하면 다 왕족하자. 그렇지. 웬만하면 왕족하고 네. 엊그제까지 백정했더라도 왕족해. 전 세계에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 모두가 만세운동도 부른 거예요. 전 세계에서 만세도 부른 나라도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어요. 예. 왜? 만세는 왕한테 하는 거거든요. 예. 너도 왕, 나도 왕, 다 하자 이게.
예?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예. 다니는 데마다 다 하는 얘기가 공평한 나라. 그렇지. 평등한 나라. 그래서 우리 세계에서 얼마나 우리나라 재밌는 나라냐면 한자로 교양 있는 사람들은 한자로, 사람은 인자로 쓰죠. 네. 백성은 민자로 쓰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 말고 그러니까 양반만 사람이었거든. 그렇죠. 양반들에게는 양반만 사람이야. 그럼 한글로 사람 아니고 그러니까 한글로 사람과 백성을 나누는 글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없어. 우리나라에. 없어. 한글은. 한글을 쓰는 일반인들은 구분이 없었어. 그러니까 한자를 쓰는 사람들은 네. 사람하고 예. 그러네. 사람인 백성을 구분했어요. 백성민. 그러네요. 그래서 민이야. 그러네. 근데, 인민이네. 저들 얘기지. 예. 한자 쓰는 사람들. 한글 쓰는 사람들은 다 뭐냐? 다 사람이지 뭐. 다 사람이지 뭐. 다 양반하자. 예. 다 제사 지내. 아, 너도 왕조해. 조선 말에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이 전부 예. 성을 똑같이 갖게 됐어요. 예. 전 세계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서양 가보세요. 예. 전부 다 출신 다 말합니다. 그렇죠. 백정이 예. 백정이고, 예. 수족관이 푸족관이고 다 그렇습니다. 인도의 불가tuk 천민 아직도 있잖아요. 다 있죠. 예. 야, 중국도 일본도 성을 다 보시죠. 성 보면 이 사람 성을 보면 출신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 예, 계급을 알 수 있죠. 우리나라만 없어요. 만세! 만세! 예. 만세! 그렇지. 그래서 예. 이 나라가 예. 독립운동을 하고 여기 지금 안세운동 지금 했을 때 우리나라는 네. 이 작은 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에 드는 저는 이재명 대표 시절에 잘만 하면 네. 7위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7위, 세계 간다 7위까지 봅니다. 간다. 예. 간다. 저도 간다. 주가 5,000포인트 간다고 예. 봅니다. 왜냐면 아, 빨리 주식 사야 되는데. 금융시장 예. 교란시켜 놓은 거 지금 예, 그렇습니다. 바꾸면 돼요. 예. 지금 아마 그러면 청년들, 주식 투자한 청년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예. 아, 이렇게 교란돼 있었구나. 이거 정확히 알고 있고 맥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 그렇죠. 본인도 하니까. 그런데 예.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장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도 될까요? 네, 그럼요. 되죠. 제 연구실에 가면 사방에 책이 쫙 쌓여있어요. 예. 그럼 사람들이 궁금하잖아. 네. 교수는 저 책을 다 읽었을까? 궁금해, 안 궁금해요? 연구실 가면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궁금합니다. 그러면 네. 기자님 네. 똑같이 물어볼게요. 네. 기자님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조간신문을 다 읽습니까? 주요 언론은 다 봅니다. 아, 그 다 읽습니까? 다는 못 보죠. 그러니까 예. 전문가란 기자님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쫙 다른 사람은 1시간 걸려야 될 것을 예. 10분도 아니고 1분 안에 읽을 수가 있어요. 뭐좀 빨리 읽는 편입니다. 아, 이게 지금 읽으면 예. 가치가 있는 점인지 금방 알거든요. 그렇죠. 예. 제목 보면 알죠. 몇 군데 네, 짚어보면 그렇죠. 알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비슷한 기사들은 네. 어디가 차이가 있는가 보면 되거든요. 그렇죠. 오, 예? 교수님, 예. 제가 아침에 2시간에 신문이 있는데 예. 딱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면 예, 돼요. 그렇게 보죠. 예. 그렇게 보기 때문에 네. 그러면 똑같이 음. 학자도 마찬가지예요. 음, 책을 딱 보면 네. 이 책은 어디를 읽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근데 그것만 읽으면 돼요. 네. 근데 거기 있다가 이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데가 다른 차이점이 있네? 어허. 그럼 좀 더 읽어보죠. 네. 읽어보죠. 아, 그럼 이게 구성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한번 보잖아요. 네, 네. 이렇게 해야 전문가거든요. 그렇죠. 동의하시죠? 예, 여기까지? 예, 그러니까 예. 기자도 그래서 기자고 그렇죠. 저는 그래서 학자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제 연구실에 있는 책보다 훨씬 많은 책을 읽을 줄 알아야 예. 학자인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예. 대한민국에 여론이 형성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 밑바닥에서 네. SNS에서 메일에서 단톡방에서 다 형성되고 언론에서 시민사회단체 혁명문에서 막 이런 게 생길 때 네. 그래서 횡단하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전체 집단지성이 어디로 가는지를 캐낼 수 있는 네. 가장 전문가가 이재명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자, 제가 알고 있는 이재명은 저는 좀 이제 뭐 조금 네, 알잖아요. 이렇게 좀 알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놀랍게 제가 이제 SNS를 잘하는 의원들, 정치인들 네네네. 또 이거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보다 잘하는 사람 못 봤어요. 일단 여론을 어떻게 어디를 들어가 알고 있는지를 잘 알아요. 루트를. 루트를 잘 알아요. 예를 들어 제가 예.
지금 막 속보가 안 나올 때 네. 속보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속보를 네, 막 네. 찾아보면 안 찾아볼 때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어디를 가는 데가 있거든요. 네. 거기가 제일 빨라. 그쵸. 거기 가보면 그 사이트는 나와 있어. 나와 있어. 아시잖아요. 알죠. 기자님들 그거 알아야 그 빨리빨리 알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저도 다 조금 보죠. 이제 예, 이런 예. 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걸 좀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쪽 분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쪽 예. 분야는 여길 가야 돼. 그렇지. 이쪽 동네 알고 싶으면 여길 가야 돼. 광주의 그런 여론을 거죠. 알려면 박구영 만나야 돼. 그쵸. 들어보면 딱 나오죠. 알죠. 그러나 박구영 얘기만 들으면 뭘 모르냐? 민중의 이야기를 몰라. 그럴 때 제 얘기를 듣고 민중을 판단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이재명은 그렇게 해요. 제 얘기 듣고 민중을 판단하지 않아. 민중의 빨대를 따라 꽂아놔. 그래서 빨대가 여러 군데가 있구나. 빨대를 완벽하게 전방위적으로 꽂혀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네. 연결이 고정돼 있지 않아요. 고체형 연결 구조가 아니에요. 액체형 연결 구조도 아니에요. 기체형 연결 구조. 기체형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장윤선 기자님한테 언제든 전화할 수 있어요, 이분이. 예. 그런다고 해서 장윤선 기자님한테 의존된 파이프를 갖고 있진 않아요. 예, 그렇죠. 그죠? 예. 그렇게 우리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름도 뭐 성도 모르는 사람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그게 그래놓고 나서 이분이 의사행성 할 때는 독립형이 좋은 것처럼 하고 의원들한테 뿌려요. 예, 그리고 움직이는 걸 봐. 그리고 저 밑에 민중들은 어떻게 움직이는 걸 봐. 그리고 마지막 딱 결정을 해요. 예. 그래서 이분의 정치적 판단력이 틀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네. 틀리기는 어려운데 이제 대통령이 되면 그걸 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걸 어떻게 그 혼자 대통령 사실 이재명 대표는 이걸 혼자 해온 사람이에요. 참모들은 그 가끔씩 이건 아닌데요 이런 느낌. 그래서 저는 이제 네. 이재명 대표가 신경망 구조가 정치적 신경망 구조가 좋다. 그런데 그걸 이제 본인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데서 벗어나야 돼요. 네. 대통령은 더 신경망 구조가 다원화돼야 돼요. 그래서 정치 다원화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 저는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나온다고 보고 네. 반드시 성공한다고 보고 네. 우리 모두가 우리 지금 이 내란을 극복했는데 뭘 바랐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장윤선 기자님 좋은 기자로 살고 난 좋은 교수로 살면 되죠. 그렇죠. 네, 더 바랄 거 없어요. 그밖에 없죠. 아니 저는 목숨을 건졌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만약 그날 너무 고맙죠. 군인들이 사실 서강대교를 건넜으면 뭐 국회대로가 서울이 광주가 됐겠죠. 그리고 저는 항상 그렇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이 빛의 내란을 극복하는데 제1공로를 세운 사람들에게 다음 지방선거에서 최소한 기초의원은 3분의 1 정도 공천하자. 네. 이 말은 정치적으로 정당한 거잖아요. 네. 그렇듯이 이번 내란을 진두지휘에서 막은 사람이 일본이 누구예요? 이재명이잖아요. 그렇죠. 아, 이재명이 그날 유튜브 다 봤잖아요. 네, 봤죠. 예. 나도 봤거든. 나는 네. 그때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했거든. 네. 이분이 네. 이 자기가 죽어가는 과정을 기록을 남기려고 하나 보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그렇게까지. 나는 그렇게 생각했고 네. 그날 두 사람 반드시 죽는다 생각했거든. 이재명하고 저 김호준 죽는다 생각했어. 네. 그리고 내가 김호준한테 전화했죠. 빨리 도망가라. 아, 그게 교수님이구나. 아니, 여러 사람 전화했겠죠.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전데 네. 빨리 도망가라. 네. 넌 죽는다. 전화 끊고 도망가라.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때 이재명 대표는 똑같은 생각 안 했겠어요? 했겠죠. 했겠죠. 그런데 내가 이걸 기록을 남겨야 돼. 그리고 시민들이 나중에 이건 옛날 같으면 이재명 대표의 그거 만약에 내란이 성공했으면 그걸 지금 우리가 들으면서 그날 다시 보면서 어떻게 할게 되거든요. 지하로 스며들어야 되고 지금. 네. 저는 독일로 망명 갔을 것 같아요. 지금 살았으면. 진짜, 네, 그러니까. 네. 얼마나 참. 예, 진짜 뭐 역사를 바꾼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시민들이 역사를 바꾼 것이고, 모두가. 그렇죠. 모두가 다. 우리 시민 모두가 역사를 바꾼 것이고, 그리고 이 역사의 뿌리는 5.18, 그리고 5.18 전에 3.1운동, 네. 4.19, 그 다음에 3.1운동, 3.1운동 전에 동학. 네, 더 정확히 농민혁명. 동학, 농민, 군. 3.1 독립 만세 운동. 네. 근데 그때 우리가 조선이 망했는데 왜 사람들이 조선이 망하고 대한제국이 망했는데 나라를 잃은 건 서럽지만 대한제국이 망한 걸 서러워한 건 아니에요. 조선이 망한 걸 서러워한 게 아니에요. 네, 나라가 망한 거. 나라가 망한 걸 서운해한 거예요. 왜 그랬냐? 네. 동학 농민군이 주권 재민을 하니까 조선의 정부가 네. 권력자들이 예. 일본군을
그러대로 죽였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무슨 애정이 있겠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3.1 독립운동을 벌일 때 우리가 어떻게 했냐? 대한제국으로 가지 않고 네. 대한민국으로 가겠다. 대한민국으로 너도 가겠다. 양반, 너도 나도 황제, 나도 황제, 만세. 만세! 그리고 나서 4월 달에 네. 상해 임시정부로 만든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망명 정부가 아니라 임시정부로 임시정부. 만든 거죠. 예. 그리고 나서 4.19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잠깐 민주주의 한 거거든요. 잠깐 민주주의 했는데 막 뽑히려고 할 때 누가? 박정희가 군사반란을 일으켜서 네. 쿠데타로 전력을 장악하고 그래서 나중에 유신 정권을 장기 집권 하다가 네. 그걸 막아선 사람이 그 부산 마산, 그렇습니다. 부산 마산 부마 항쟁이라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마 항쟁과 5.18은 저는 하나로 봐야 된다 생각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마 5.18 저는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부마 5.18. 네, 부마 5.18로. 저는 개인적인 소견은 5.18이 헌법에 수록될 때 네. 부마도 들어가기 바래요. 들어가야 된다. 저는 진심으로. 예. 부마 5.18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왜? 예, 왜? 그래야 국민 통합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만세. 네, 네. 너도 양반, 나도 양반. 이래야 되지. 예. 만세. 양반 그러면 안 돼. 알겠습니다. 예. 그런 우리 민족들이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내란도 막아낸 것이고 이번 정권 재창출만 하면은 정권만 창출하면은 저는 우리나라가 아주 좋은 나라로 갈 거라고 보고 네. 우리가 지금 이제 국력이 7위권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보냐면요. 그러니까 10위에서 7위 가는 것은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네. 10위에 있으면서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네. 억울한 사람이 좀 없는 사회. 네. 소수자가 존중받는 사회. 네. 그런 사회가 골고루 좀 골고루 잘 사는 사회.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저는 네. 10위에서 7위 가는 것보다도 네. 억울한 사람이 적고 네. 불쌍한 사람이 적고 예. 가게 망해서 온 가족이 파괴되는 삶이 없는 네, 사람. 그렇죠. 그런 나라 좋다. 돈 없어서 온 가족이 자살하지 않는 나라. 10만 원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10만 원이 없어서 인생을 바꾼 사람도 아직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게 없도록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 나라에서 그것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5.18 전야제가 시작이 됐죠? 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까? 저희가 5.18 전야제하고 연결해서 잠깐만 고맙어 드리면 네. 1980년 그러니까 5월 21일 날 여기서 바로 이 자리에서 여기 오른쪽에는 네. 시민들이 차량으로 네. 버스 택시를 올라타고 쫙 씁니다. 네. 이쪽에는 군인들이 서요. 그리고 국기 하양식이 열려요. 태극기가 네. 막 떨어지는 그 순간 집단 발포가 이루어져요. 아, 그래서 40명이 넘게 여기서 바로 직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아마 많은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매일 5시 18분이 되면 여기서 이물량한 행진곡을 그렇다면서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오후 5시 18분인가 네. 거죠? 그때가 네. 발포 직전이에요. 발포 직전. 옛날에 막 국기야강식 막 이런 네, 것도 네. 있었는데 그렇죠. 광주에서는 네. 5.18에 임을 위한 행진곡. 네,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의 사건이 아름다우면 이걸 미학적으로 전승하거든요. 네. 근데 미학적으로 전승할 때는 그걸 그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조금 더 깊이를 깊숙이 이게 스며들게 하는 네. 그런 이제 위대한 노래들이 있어요. 네. 위대한 노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물량 이물량 행진곡. 행진곡. 네. 대중가요로는 네. 정태춘 선생님의 네. 5.18 5.18. 또는 바이섬이라는 노래 알아요? 네, 바이섬 알죠. 네, 바이섬도 예, 그 5.18의 노래입니다. 예, 그리고 윤상원, 네. 윤상원 여기 네, 그다음 시민군. 전사와 네. 박기순 여사를 네. 부른 노래가 네. 이물량 행진곡. 네. 근데 윤희상 선생님 아세요 혹시? 윤희상. 그럼요. 우리나라 네. 작곡가는 세계 최고의 작곡가. 그렇습니다. 독일에서 공부하시고. 네, 그분이 광주의 영원하라 이 곡이 있어요. 꼭 들어보시기 네. 바래요. 예. 이 클래식 곡인데 예. 짧아요. 어. 20분이면 들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1부, 2부, 3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요. 오. 1부는 막 그 대치 잔인한 예. 막 치다가 2부에 가면 죽은 자들이 망월동으로 실려가서 그 어두운 음습 그 노래 한참 지내다가 3부에 가면 다시 희망 네. 한이. 새로 예. 막 이런 예. 부분이 되는 예. 그래서 클래식 안 좋아하는 분들도 예. 이번 기간 때 한번 윤상 선생님의 노래 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야, 우리 박구영 선생님 만나니까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근데 네. 5.18을 이렇게 유쾌하게. 네. 예, 그리고 또 산자가, 죽은 자가 산자를 살렸다.
특히 지난 비상계엄 내란이 그랬다 이제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지만 네. 광주에서 또 박광용 선생님 만나서 또 한번 네. 역사를 배우고 네. 알고 가는 것 같습니다. 요 부분 네. 잠깐 재밌게 얘기하면 네. 원래 한강 작가가 어릴 때 네, 아버지가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아버지가 유명한 네. 예민한 문학 소년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일기를 쓴 거야. 아버지가 역사 문제 관심이 많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도 어떻게 하면 이런 건 어린 나이에 아이고 아주 어린 나이에 내가 어떻게 억울하게 죽은 5.18에 그 희생자들을 구할 수 있지? 어떻게 그분들이 잊혀지는 걸 내가 막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산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지? 현재가 과거를 어떻게 구할 수 있지? 그게 문학소녀 한강이 써놓은 일기장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노벨 문학상을 받을 만한 위치에 와서 다시 그걸 본 거야. 그때 보니까 아니 산자가 죽은 자를 어떻게 구할 수 있지라고 하는 질문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죽은 자가 산자를 어떻게 구하지? 라는 문제로 바뀌면서 세계 최고의 작가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한강 작가가 이번에 그 13 내란 관련해서 가장 큰 이 명언도 남겼지만 또 하나 명언이 뭐냐면 네. 군인들이 그날 밤 소극적으로 명령을 수행한 그 소극성이라는 게 그 순간 그들은 가장 적극적으로 고민했을 것이다. 소극적이라고 하는 생각이 권위주의적 사고다. 네. 오히려 그 군인들이 그 소극적 행동에는 어마어마하게 적극적으로 사고했다. 네. 그 짧은 순간에. 네. 그게 한강 작가가 역시 그런 걸 제대로 보는 위대한 작가다. 그러니까요. 제가 여수의 사랑을 처음 읽을 때만 하더라도 그랬구나. 예. 노벨 문학상 탈 줄 몰랐습니다. 근데 하여간 뛰어난 작가죠. 네, 그리고 저는 진짜 저는 감히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만큼 작별하지 않는다를 꼭 읽어주시기 바라고 네. 5.18을 제대로 우리가 인정하려면 4.35 인정까지 가야 된다. 4.3으로 못 가면 네. 우리는 절름발이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해야 될 역사 청산의 과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친일부터 다시 들여다봐야 되고 우리가 이번에 이거 제대로 하지 못하면 2100년에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또 이 전일 빌딩에 와서 그때 우리가 제대로 못해서 우리가 또 이런 일을 당한다라고 네. 할 수 있다. 그래서 교수님 우리 대 정리를 하시는 걸로 하시죠. 네, 맞아요. 우리 대 깔끔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리하고 떠나겠습니다. 교수님 하나 둘 셋 만세! 오늘의 구호는 만세! 아 정말 유쾌한 정치 해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자 끝으로 교수님 이제 투표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전 세계에서 재외 동포들도 보고 계시니까 교민들까지 포함해서 저희 시민들에게 꼭 하시고 싶으신 당부 말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절실하게. 그런데 절실을 하다 보면 나하고 조금 다른 사람을 싫어하게 되거든요. 절실하되 차이를 존중하자. 절실하대. 네. 절실하되 차이를 존중해서 단결해야 된다. 절실하다 보면 분열합니다. 좌파가 항상 망하는 거 뭐예요? 분열하기 때문에. 예. 절실하기 때문에 분열하거든요. 예. 절실하되 분열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근데 진짜 이번에 보니까 역대급이에요. 왜냐하면 언제 이렇게 좌파가 진보 진영이 그렇죠. 아니 보십시오. 조국혁신당도 1번 달고 다니죠. 진보당도 1번 달고 다니죠. 다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민주노동당은 그 자체로 뭐 소수자로서 괜찮아요. 존중받아야 되고 당연한 대통령 거예요. 후보 토론에서 이제 내일 시작이 될 역할이 텐데 역할이 있을 거예요. 필요합니다. 그 그렇습니다. 왼쪽 날개에 그럼요. 맡아서 해야 그럼요. 돼요. 그런데 이렇게 통합적으로 선대위를 꾸려본 역사가 없어. 없어요. 처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게 대한민국이 이제 정말 대한민국이 되는 첫 해가 될 거예요. 진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선된 새로운 행정부에서 우리가 2016년 촛불혁명 이후에 소위 얘기하는 탄핵연대를 제대로 못해서 분열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걸 잘해야 된다. 제가 오늘 교수님께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 연설 제가 갔잖아요. 막 많은 정치인들이 연단에 올려 세웠습니다. 그 유명한 박지원 의원님 오셨습니다. 박수. 누구 오셨습니다. 네, 박수. 박수.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래. 김상욱 의원, 무소속 김상욱 의원 오셨습니다. 우와!
나도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어요? 당연한 거죠. 와. 왜 그럴 것 같아요? 어. 김상국 의원은 아마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지만 그날 우연히 돌아선 게 아니에요. 그날 국회에 와서 민주당 너희들 왜 180석이나 되는 사람들이 150석도 못 모아? 맞아요. 왜 내란 못 막아? 맞아요. 라고 외친 청년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 얘가 어쩌다 네. 권력을 찾아 온 사람이 아니라 네,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기초가 튼튼한 친구야. 네, 네. 그러면 대환호를 해야지. 이게 광주인데 대한민국인데 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진짜. 우린 다 알아. 예. 시민들 우습게 다 알아. 시민은 다 알아. 다 알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렇지. 저게 기회주의인지 네. 아닌지, 권력을 탐하는지 그렇죠. 아닌지 다 알아요. 알아. 금방 알아요. 금방 안다. 네. 예. 진짜 지금 광주에서 봐주고 있는 거지 조심할 사람 많아. 조심해라. 조심해, 감옥에. 다 알고 있어. 너 금방 들통난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지금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광주 시민들이 진짜 네. 따뜻하게 아마 김상호 의원 울컥했을 겁니다. 그렇죠. 예. 당연히. 제가 진심을 알아주는. 예, 제가 오면서 그랬어요. 김상호 광주에서 출마해도 당선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분위기예요. 그렇죠. 울산 사람 김상호 광주에서 당선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주는 예. 출신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까 그래. 나도 호남 출신입니다. 그 바보들이 남짓이. 그렇습니다. 진짜 네. 오늘 호쾌하게 교수님 모시고 정말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저희들 건강하게 잘 돌아가서 아, 서울에서 또 열심히 방송하고 다음에는 저희 스튜디오에서 교수님 모시고 또 말씀을 듣도록 항상 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아,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마지막은 네. 만세로 그렇게 하죠. 정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만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